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일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안전국 소속 환경정책과 위생과의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방섭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서미덕 위생과장, 강금진 늘푸능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최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확산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환경안전국 주요 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29일에 이태원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보면서 시민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내 축제 등 대규모 집합 행사 개최 시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안전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환경안전국 소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금마 저수지 일원에 조성 중인 서동 생태 관광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될 생태관광협의체가 연초에 창립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에코 캠핑장과 생태 놀이터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내 실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착공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가족 단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산 매입 및 생태보건사업비로 당초 환경부 요구의 99억 원에서 기재부 단계에서 노력한 결과 149억 원이 정부 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하코마을 축사매입비로 도비 51억이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분야입니다. 악취 매출 사업장 성과 분석을 통해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악취 발원지를 추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장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하절기 악취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점검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측정차 탑승대회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배출 사업장은 물론 환경오염물질 배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지도와 신속한 민원으로 환경 분야의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감량화를 위해 힘썼으며 대형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민간 합동으로 원룸 지역 및 전통시장의 분리배출 홍보와 계도를 추진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50여 톤의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 등을 중점 수거하였고 안정적으로 신재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센터의 노후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6,000세트의 구호물품과 방역물품을 시민께 지급하였으며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 도재난지원금은 물론 도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상인 등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시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22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 분야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 위생업소 철저한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유식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국내 최대 규모 전국 요리 경연대회인 NS쿡 페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시가 식품 수도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시민과 전국의 관광객을 참여하여 우리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예방으로 늘 푸른 공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5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원하는 추진으로 수목 78만 그루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시민 가까이 20여 곳에 달하는 실내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이 손쉽게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숲, 명품 가로수길, 자녀 안심 글씨 등의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 밀착형 녹지 공간을 확충하였고 배산공원과 인하공원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심 속 다양한 숲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원 환경 개선과 시설물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시민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안전국 주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양해가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과 성취만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또 제 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엄은영, 미세먼지 대응계장 이문정, 안궁투수지계장 오현호, 환경오염 대응계장 박용천입니다. 보고에 부족한 부분은 넓으신 어량과 양해를 바라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은 자연과 심히 교감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 도시 익산입니다. 9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2022년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749억 6,498만 8천 원이고 집행은 440억 5,897만 2천 원으로 집행률은 58.8%입니다. 이 중 집행률이 70% 미만인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보호 중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 예산 23억 1,570만 원은 금마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22년 12월까지 생태학습원, 에코캠프장, 생태놀이터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12쪽입니다. 대교용 관리,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은 94억 6,152만 원으로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사업은 신차 출고 문제로 폐차가 지연됐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전국 순차적으로 부착되어 청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 예산 16억 8천만 원. 이 부분은 11월 중 버스 직간선제 추진에 따라서 14대를 시내버스사에 지출할 예정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수질오염 관리 중 익산 국가산업단지 완충 조리조 설치 사업 예산 7억 1,400만 원은 22년도 이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설계 용역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궁오염 지역 오염원 해소 사업 중 하코마을 축사 매입 사업 예산 85억은 이 부분도 이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1월까지 물권 조사와 감정 평가 완료 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2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1,190도에 대해서 저감 장치 지원을 하였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916대를 보급 지원하였습니다. 왕궁 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국가 예산안에 149억에 대해서 국정보안으로 반영하였고 하코마을에 대해서는 축사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의 30%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난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 안정적 현장 관리 및 폐기물 처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 부분입니다. 전기 자동차 충전 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로 인해서 친환경 차량 이용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단속을 통해 제도 정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구몰 축사 매입 지역에 대해서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 사업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 착수하여 내년도 5월까지 준공 처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금마소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마조선시 인근으로 사업기간은 16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6천만 원으로 22년도는 8억 4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 생태관광지 협의체를 2월에 구성하였고 생태학습원 조성에 대해서는 공공심의를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에 대해서는 8월에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생태학습원, 에코캠핑장, 생태놀이터에 대해서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익산 둘레길 유지 관리 및 종합 정비입니다. 익산 둘레길 유지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예산은 5천만 원으로 둘레길 55.6km에 대해서 노선 관리 및 이정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금마조세지 수변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3억 8천만 원으로 수변길 339m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미륵산 함나산 둘레길에 대해서 노선 관리 및 바닥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금마조세 수변길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생태탐방로 노선 정비에 따른 연차별 편익시설 정비와 둘레길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이용객 제고를 위해서 정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억 6,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조기 폐차, 매일 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유차 773대 조기 폐차하였고 노후교차 매연 저감 장치에 대해서는 284대, 1톤 LP 차량 신차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104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착분 21대, LPG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서는 8대 부분을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2억 6,9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전기 이륜차, 천연가스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수소 자동차 100대를 구매 지원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공군 구분에 대해서는 19대, 천연가스 자동차 2대, 전기 승용차 358대, 전기 화물차 362대, 전기 이륜차 75대에 대해서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전기 자동차 급속 충전기 10기에 대해서 11월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축 분뇨 공공처시설 운영입니다. 사업 기간은 12년 4월부터 27년 3월까지 15년간입니다. 시설 용량으로는 일 700톤에 대한 가축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예산으로는 62억 4,500만으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루어터 주식회사입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를 일 479톤에 대해서 반입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공 추수 지역 외 축산농가 가축 분뇨를 21년도 8월부터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55톤이었던 부분을 22년도에는 일 83톤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11억 6,300만 원에 대해서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운영사에 대한 점검은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1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정상 반입 명령, 건설 보조금 청구 분 3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등 운영사회 소송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조입니다. 학구마을 축사 매입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3년까지, 사업비는 170억입니다. 사업량은 24농가 7만 8천 평방미터에 대한 축사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1월에 학구마을 축사 매입 신청이 24농가에 대해서 전원 신청 받은 바 있습니다. 4월에는 익산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안궁 정착마을과 학호마을 일대의 가축 사육을 전부 제한하도록 지정하였습니다. 8월에는 도비 30% 지원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한 농가 3,200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토지 지정물 조사와 감정 평가 후 12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축사 매입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완공 현업 축사 매입 및 생태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도부터 23년까지로 사업비는 1,627억 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에 현업 축사 49농가 중 45농가가 매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 국가 예산 149억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업 축사 3농가 7,690평방미터에 대해서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는 45농가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감정 평가 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소유권 이전 및 축사 매입비를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함라면 도시 생태주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함라면 금광농산 부지 및 주변 지역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도부터 24년까지고 사업 규모는 52,3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 사유지는 19필지 33,700평방미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17억 6천만 원이 별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3월에서 8월까지 복원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보관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민관 협의체의 5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에는 도시생태주 복원사업 사유지 19필지 33,700m에 대해서 가감정을 하였고 매도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 결과 3필지는 매입 의사를 보였으나 16필지는 매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사유지 매입 협소가 어려워 금강농산 부지로 축소하고
건축물 일부 존치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전북 지방청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도시 생태주 복원 사업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을 12월 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대책 추진건입니다. 총 매립량은 143만 톤, 불법 폐기물량은 19만 5천 톤입니다. 배출업체는 44개 업체로 폐기물 처리 물량은 10월 18일 현재 6만 2,644톤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폐기물 처리 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 주민 배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22년도 폐기물 행정 대집행을 10월부터 11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량 계획 물량은 5만 4천 톤으로 지금 현재 3만 1천 톤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21년도 행정 대집행 징수 비용에 대한 91억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 및 징수권 보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환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가압류를 통해서 징수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침수수 유출 방지와 환경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 발생한 침출수는 당일 처리하고 있고 우기 등 비상을 대비해서 조리조 2만 톤을 규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폐기물 해결 방안만을 위해서 국회, 환경부, 배출업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 징수 비용에 대해서 징수과 협의를 하고 폐기물 행정대집행 부분은 11월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익산시 환경을 책임지시는 우리 송방석 과장님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약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그 상반기 업무 보고 때 그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호등 조금 뭐 더 이렇게 신호등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그건 한번 살펴보셨나요? 지금 상반기에는 22대를 설치했고요. 네네. 지금 하반기에 지금 학교 19개 학교 그다음에 그 면사무소 등에서 22개가 11월 중에 더 추가적으로 좀 설치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18페이지 보면 그때도 그 조직 개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는 늘 푸른 공어가 좀 맞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거는 건의를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부분? 그 둘레길 유지관리 종합정비 해가지고 지금 둘레길 부분은 네. 이게 어떤 단순한 어떤 그 길로의 역할도 있지만은 생태에 관련된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네. 우리과가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 네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이렇게 발생되는 민원 처리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그때 건의를 했던 거고 네네. 뭐 생태 축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네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24페이지 함내면 도시정책 보건 사업은 지금 이게 장전마을로 이슈가 된 사업인데 진행 사항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마무리 대책에 도시 생태축 보건 사업 사원 계획 승인 해가지고 건축물 일부 존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신 건가요? 만약에 승인이 난다고 하면? 지금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 도시 생태축 보건 사업에 대해서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한 10%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승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침상으로 보면. 아 그러면은 근데 이제 네. 익산의 그 저기 함라에 있는 금강농산 부분에 좀 특수성이 약간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어필해보고 해서 이것을 조금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전제로 해서 2011월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하게 설계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기존의 과장님도 너무 고민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도
일부 수용해야 될 부분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2020년도부터 이제 불거진 장점마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마무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게 여쭤보는 거니까 네네. 신경 써 주셔서 네.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같이 상의하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보건복지위원장님 포함 의원님들한테도 공유해가지고 같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익산시 환경을 위해서 많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동료 의원님과 비슷한데요. 한남형 그 도시 생태주 보건 사업에 대해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행정 사무감사 때 보면 당시 그 환경부에서는 도시 생태주 보건 사업에서 건축물 존치가 어렵다라는 게 환경부의 의견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24페이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무리 대책을 보면 2022년 10월 환경부와 도시 생태주 보건 사업 추진 상황을 협의했다고 하셨고 밑에 전북 환경청의 사업 계획 승인 및 자문 요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지금 그 환경부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지금 현재 금강농산 그 부지 부분에 대한 부분과 협의도 많이 했고요. 또한 이걸 더불어서 민간 협의체하고도 저희가 그 설명을 많이 했고 서로 의견을 많이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쟁점이 되었던 그 건축물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협의체하고 지금 저희가 협의된 것은 지금까지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를 해서 리모델링하고 향후 계획을 좀 사용 계획을 밝혀보자는 부분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A, B, C 동인데 A, B 동은 상당히 지금 불안전한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을 완전히 그 건축물로서의 기능이 없는 단지 어떤 그 뼈대만 남는 그런 구조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협의가 완료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다음 주에 지방환경청에 운영하고 있는 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현재 그 사업 부지에서 그 사회주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그 금강농산 부지만으로도 이제 보건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했을 경우도 그 원래 도시생태주 보건 사업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건가요? 자, 그 면적 부분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지금 한 5만에서 6만 정도의 그 면적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었었고요. 사후에 여기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좀 어필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일부는 2만에서 3만 정도도 업무 도시 선택적으로도 추진한 사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농산이 지금 한 5만 6천 아니 15,000, 16,000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으로 갖고도 충분히 보건위원회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저번에 그 동료 의원께서도 그 행감 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여기에 지금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된 건가요? 그 민간협의회가 그 지금 오해한 현재 거? 그 주민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지금 그 장점마을도 들어와 있고 장고제 주민도 들어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주민 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결성이 되면 그 3개 주민들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그 설명회를 그 계속 지금 주민들 의견하고 이제 환경부하고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 금강농산 건물을 다 철거를 하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주민들은 처음에는 전체를 얘기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 구조상 리모델링 하는데도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안전성이 있는 건물을 일부를 상징적으로 좀 남겨놓으면 어떻겠냐.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A동 정도 이렇게 일부 이걸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그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주민들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남겨놓는다는 것은 관리 자체도 안 되고 너무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들 생각은 지금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해서 거기를 좀 추모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공간을 좀 구상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환경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주민들이 그래도 상징적으로 일부라도 남기는 좋겠다라는 의견이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쪽을 일부 남겨 놓는 걸로 해서 환경부나 지방경청하고 계속 협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럼 그 A도만 지금 현재 존치하는 쪽으로 네네네네.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 장전마을의 그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앞으로도 추진 상황이나 그런 대책이 있으면 저희들을 의회하고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평에서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 그 낡고 오래된 그 위험한 그런 건물을 좀 철거를 다 해서 오히려 말끔하게 정비해서 추모 공간으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 존치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형상이 좀 남아 있어야만이 사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것을 그냥 다 그 철거를 해버리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기다가 어떤 그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물을 놓고 아니 안내 책자를 놓는다 할지라도 실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사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가 좀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의미를 좀 더 부여하자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개념이기 같은데. 예, 빌딩 그런 그 이미지를 좀 강하게 좀 주자.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A동이 지금 거기 올라가서 어느 쪽 건물인가요? A동이?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마당에서 보면 제일 우측, 제일 오른쪽. 우측.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또 행정에서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런 네네. 부분에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그런 고민들을 좀 해 나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17페이지 서동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 여기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무리 대책으로 생태 학습원, 에코 캠핑장, 생태 놀이터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혹시 실시 설계 용역이 맞나요? 네,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영역입니다. 뭐 생태 학습원이나 에코 캠핑장, 생태 놀이터 위치나 규모, 운영 계획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학습 몇 정도 되지? 지금 그 생태학습원은 지금 면적이 한 5,5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요. 캠핑장은 12면. 그다음에 생태 놀이터 부분은 지금 현재 그 1,930평방미터 정도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의 그 학습원 부분은 당초의 위치가 한번 중간에 바뀐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계가 약간 좀 늦어진 게 있었는데 올해 12월 안에 지금 마무리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 농촌 테마공원 지역 부분에 지금 안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과 좀 어울려질 수 있게끔 같이 어울려주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생태 학습원은 의원님 건물입니다. 네.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일부 앞쪽에 지금 거가 지금 카페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 협의체에서 운영을 약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앞쪽은 일반 카페 조금 만들고 바로 건물 뒤쪽 이게 건물이 한 세트인데 뒤쪽은 학습원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건물로 지금 설계가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또 저희 지역구이고 그래서 여기 저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도 많이 하시고 의견도 좀 많이 네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20페이지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얼마 전에 저 그 지하에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다가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 뉴스에서 공공에서는 이제 지하에다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는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여기 지금 10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10곳이 어디인지. 지금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것이 10개가 있고요. 예. 기존에는 보석박물관, 영등시민공원, 예술전당, 그다음에 시청회, 그다음에 모현공원 중에 2기가 이미 기존에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올해 지금 설치할 곳은 지금 마동 테니스공원, 영등동, 그다음에 그 김문동 체육관, 김동문 체육관, 그다음 국립상황관, 부송 도서관, 그다음 식품 클러스터 등 이렇게 해서 10개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현재 공공시설에서는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런 사고를 보니까 지하에서 충전할 때 혹시 사고가 나면 혹시 다른 방지책은 없죠? 익산시에서는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해서 우리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저희 그 금마 서동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 있잖아요. 네. 저랑 이제 선배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유재산 승인 심의할 때에도 저희는 거의 위지 방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 소수 의원님들은 사실 그 현장에 아직 가보시지도 않았고 이런 추진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으로만 듣다 보니까 네. 좀 자료를 저희 이제 그 지금 설계 용역이 올해 이제 말에 완료가 된다고 보고 하셨죠 아까. 네, 보고 그렇습니다. 되면 그런 그 구상안들을 한번 자료를 한번 다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자료로 저희들 한번 듣도록 대충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금마 저수지 인근이구나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고 음, 계시잖아요. 저희가 뭐 네네. 현장을 가서 여기가 학습원이고 여기는 캠핑장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라고 좀 보고를 들었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서류로만 보셨기 때문에 좀 공감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 예산 집행 실제역 표 11페이지부터 제가 지금 13페이지까지 지난번 상반기 예산서랑 추경안이랑 이 세 개의 자료를 놓고 좀 비교하다 보니까요. 원래 당초 이 환경정책과 예산은 478억 정도로 예상되어 있었고 2차 추경안 반영해서 한 663억 정도로 추경안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상 자료에서 올라온 거는 749억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차이가 한 86억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른 과도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 뭐 명시월이나 사고이월 또는 뭐 맞습니다. 성립전 예산 이런 거일 것 같다는 추정은 합니다만 맞습니까? 다 명시월 된 금액. 12개 세부 사업에서 차이가 나던데 거의 대부분 다 예, 명시월입니까? 명시나 사고 이월입니다. 그 비고란에 조금만 저희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씩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어차피 저희가 결산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세부 항목에 따라서 어떻게 그 금액이 왜 늘어났는지 자료로 조금만 정리해서 네.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시월금이 예, 예. 얼마였다. 본예산- 성립전 예산은 네, 네. 언제 반영되어서 그 금액이 얼마가 늘어났다. 8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명시월이나 성립전 예산일 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은 드는데요. 거의 대부분 저희는 책자를 중심으로만 네, 업무 네.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만 거의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 나와 있는 표현된 숫자가 잘 맞지 않으면 이게 맞는 건가? 왜 이게 틀려진 거지?라고 자꾸 의문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이걸 따져보게 되니까 네, 네. 굳이 필요 없는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성의 면에서도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초에 84억이었고 추경 때 저희한테
그 예산 감액을 요청했었거든요. 대기 오염의 주 원인인 노유 경유차 수면 연장은 저감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과 대치되어 예산을 감액해 달라 이렇게 저희 추경안에 그때 올리셨는데요. 그래서 2차 추경안은 본 예산보다는 좀 낮아졌겠죠. 네. 근데 결산액은 한 22억 정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많이. 근데 여기 비고란에는 근데 신차 출고 문제로 폐차 지연 발생 및 전국 순차적 청구로 인한 지연 이렇게 사유를 써주셨더라고요. 이것도 다 명시열되는 금액이고 계속 출고는 지연되고 신차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폐차를 계속해서 지연시킬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난 건지 지금 그 운행 경유차 감했다가 늘어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추경 때는 감했는데 결산액은 더 늘어나게 되고 원래 당초 예산보다 다 이 전체 금액이 다 명시월금인 건지 지금 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부분은 지금 단일 사업은 아니고요. 네. 노후 경유차 저기 네, 여러 개 부분, 항목이 있는 그다음에 그 거는, 노후 네, 경유차 확인했습니다. 그 DPF 부분, 건설 기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때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 주셔가지고 예, 제가 예, 예. 봤고요. 이 부분에 그때 대해서 거의 저희가 다 한번 감했어요. 전체를 다 예. 감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도 다시 네. 한번 해서 비슷한 건이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있어요. 어린이 네. 통학 차량 LPG 차량 지원도 예. 추경 때 감해달라고 해서 예산액을 감했거든요. 1억 네. 9,6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2차 추경안인 본 예산보다 낮아졌겠죠. 네, 근데 결산액은 또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사유는 또 신차 출고 문제로 청구가 이렇게 지연됐다. 감해놓고 좀 늘어났는데 출고는 계속해서 지연해서 또 집행률도 낮고 이런 사유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통학 차량 LP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 7대가 사고 이율로 이렇게 넘어온 부분이 좀 이건 사고 있었거든요. 이율이에요? 예, 사고 이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 이월 금액이 포함돼 있어서 예, 예,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네, 얘기예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천연가스 차량 연료비 구입비 보조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이때는 추경 때 증감했거든요. 원래 6천만 원 예산이었다가 4,800만 원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1억 800 정도 됐는데 추경을 했는데 집행률은 22.2%예요. 근데 비고란에 역시 전기버스 우선 교체로 수요 감소 및 출고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는 천연가스보다는 전기버스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추경하셨어요? 이 부분도 저희가 다시 이게 한번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감한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네, 네. 증가를 요청해 놓고 집행률은 낮고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이게 제가 납득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 12가지 항목 사고 이율이 아닌 12가지 세부 사업에서 이렇게 액수가 작던 크던 간에 계속해서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 나는 이유를 조금만 네.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낭산 폐수산 문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를 24회 예. 실시했다는 건데 올해만 24회 했다는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해서 24회차를 했다는 건지 이제 올해 저희가 했던 올해 부분들, 만나서 예, 24회 예, 그리고 이게, 상반기 업무 보고 했을 때 하반기에도 예, 주민협의체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예, 계속해서 논의를 좀 하겠다 하셨는데 예. 상반기 업무 보고 한 이후로 혹시 협의한 적이 있는가요? 저희가 그 여기가 지금 24회는 뭐 주민과의 협의를 24회 했다는 부분은 아니 아니고 그걸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환경부랑 그래서 같이. 예. 저희 환경부도 지금 저희가 그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충분히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주민들도 이제 모아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그쪽에 주요 거기 그 협의체 분들. 여론층, 여론층을 부어서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배출 업체도 지금 저희가 뭐 거의 환경부나 아니면 별도로 또 만나서 얘기한 적도 있고 여러 차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 업무 보고 한 이후로
하반기 때 이렇게 예, 예. 주민들과 예, 예.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특히 예, 이제 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네. 얘기를 해보겠다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 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서는 어떤 그 대책안을 갖고 오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거의 좀 그 추상적이었던 부분이 예, 이제 하반기에서는 어떤 그 구역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구역이요? 어떤 그다음에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을 완료했고요. 구역 설정 계획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구역도 계획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기본 계획도 수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부나 기재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정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까지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건데 환경부하고 기재부는 아직 답은 구체적으로는 없었죠. 그렇죠. 업체 쪽에서는 이 어떤 매립장을 짓든 어떤 공적 매립장을 대체 매립장을 짓든 어차피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좀 재정적인 지원을 국가에서 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했던 겁니다. 좀 더 적극적인 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협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1차 처리된 업체가 바뀐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무단 방류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 당부 한번 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기술진이 사실은 바뀐 건 아니더라고요. 기술팀은 그대로 그대로 있고요. 네. 관리자만 좀 관리권 위에 상부 관리 운영자만 좀 바뀌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그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주인은 바뀐 거예요.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수인계 된 건 아니 그대로 일하시는 것 뿐이죠. 네.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린 것 꼭 좀 부탁 잘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짧게 이거 좀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이거 해도 저도 헷갈려요. 우리 금방 손진영 의원님 말씀하신데 엊그제 우리 계장님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고 뉴스 나왔잖아요. 남산 폐석산 문제. 네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배출 업체는 44군데인데 그 중에서 비용 납부 대상 업체는 35개 5개. 이잖아요. 완납이 3개 사고 분납이 24개 산데 완납이라는 건 앞으로도 안 내도 된다는 건 다 냈다는 건가요? 여기는? 이 업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치만 지금 완납을 했다는 예, 얘기인가요? 작년 21년도에 행정 대집행을 했던 것을 네. 올해 저희가 부과를 했거든요. 21년도치만 완납을 예, 했다. 예. 그럼 이 분납 24개 사는 21년도치를 나눠서 냈다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에 보면 또 이 업체들이 또 안 내겠다. 뭐 자기들이 이 전체에 대해서는 못 하겠고 뭐 자기들이 불법 폐기물한 거 뭐 그런 것만 또 하겠다 이런 막 복잡한 또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이니까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지금 그 여기 44개 중에서 9개 업체는 법구 협의체라고 해서 현장 관리와 침투수 처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대고 지금 현장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걸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뺀 9개를 뺀 35개 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하면 35개 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권을 징수를 하고 대집행을 하고 어떤 징수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44개 중에 예. 어차피 9개 업체는 와서 복구 협의체로 와서 지금 현재 현장에 돈을 내고 있으니 하고 있으니 예. 남은 이제 35개는 예. 금액만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예, 우리가 직접 하고 하니까 하고 돈만 받는다,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때 언론에 뉴스에 나왔던 거는 그럼 어떤 업체들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지금 복구 협의체가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고요. 9개 복구 협의체가. 예, 이제 복구 협의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구 협의체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분담금을 지금까지 낸 것이 한 168억, 170억 가까이 돈을 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돈을 안 낸 그 35개 업체는 폐주물사나 이렇게 관련된 그런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복구 협의체에다 돈을 이렇게 같이 복구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면 자기 복구 협의체의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나서 자기가 대안을 더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 복구 협의체 안 들어온다. 침투소 처리나 이런 데에 대해서 비용을 안 낸다.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 35개 예, 업체도 복구협의체에 들어와서 들어와라. 예, 그 얘기인데 안 그- 들어오고 돈만 내고 있으니 그렇죠, 그렇죠. 이 복구협의체에서는 예. 이 이외에 또 뭐 침투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안 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복구협의체에서 지금 그거에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복구 협의체 9개 회사도 지금 행정 대집행에서 빼줬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투수나 아니면 현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 빼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복구 협의체가 어떤 분담하는 이런 비율이나 대집행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비용이나 비용 면에서는 뭐 비슷합니다. 근데 단지 복구 협의체들은 실제로 자기들끼리 9개 업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을 그렇게 어떤 자기들만 낸다. 이 35개 업체는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복구협의체.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복구협의체하고 환경부하고도 지금 한 5차례 이상을 서로 의견을 내봤는데 복구협의체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 35개 업체는 대부분이 폐주물사와 관련된 사업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과거에 환경부의 이런 그 법률에 보면은 화학 점토 주물사가 못 들어가야 가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잠깐만. 폐주물사 업체인데 주물사 사업장인데 주물사는 화학 점토 점결 주물사하고 일반 주물사하고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 법률에 화학 점토 주물사가 자체가 이런 복토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 과거 법률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위반한 사항이 없다.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주장하고 예, 좀 자기들은 억울하다. 위반한 사실이 없어서 예, 그리고 억울한데 또 하나 부분은 또 뭐냐면 자기들은 옛날에 그 광제같이 그렇게 중금속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들은 어떻게 저기 복구 협의체와 같은 그런 부담료를 갖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9개 복구협의체나 35개 대집행 그 돈만 내는 데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35개 업체에서는 복구협의체에 들어가면 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간다고? 실제적으로 복구협의체는 그 어떤 비용 부담을 실제로 돈을 내고 있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지만은 91억 중에서 이제 22억 정도만 되고 한 70억 정도는 현재 지금 조금 뒤로 지금 밀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률이 안 내고 있으니까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이 중에도 또 지금 안 내는 데도 있는가 봐요. 35개 중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폐업되거나 지금 현재 법정 관리가 들어가 있는 사업장이 또 여기 있습니다. 35개 중에 지금 완납하고 분납을 하면 27개 사이에요. 예. 그럼 8개 정도는 아예 그냥 돈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폐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법정 관리가 돼 있거나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징수권 보존위에서 가압류나 해놓고 뭐 이런 거 해놨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해마다 지금 뭐 전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하고 톤수하고 지금 해마다 보통 어느 정도 나가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해결해야 될 톤수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해결할 문제는 지금 143만 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매립된 양 총 144만 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것이 6만 한 3천 톤 이상이 될 것 같고요. 나간 건 6만. 예, 올해까지 처리한다면은 뭐 6만 3천 톤, 10만 올해까지 10만 톤이 좀 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만 남아 톤. 있는 양이 한 3만 2천 톤 정도가 130만 톤 정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러면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10만 톤 나간 거는 몇 년에 걸쳐서 나간 거잖아요.
지금 2년, 2년? 본격적으로 봤을 때 21년도 작년도와 올해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한 5만 톤 정도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얼마나 더 5만에서 날리겠어요? 6만 톤.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30년 동안 이걸 치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저번같이 주민들을 설득을 다시 한번 해서 우리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공매립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뭐 이걸 여기서 제가 뭐라고 제 의견을 얘기했다가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네네. 그 말은 못 하는데 네네네. 이거에 대해 이걸 30년 동안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네. 아니면 공공매립장을 할 것인지 네. 이 판단을 어찌됐든 주민분들한테 맡겨야 하잖아요. 그럼 그 주민분들을 설득을 하든지 뭐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양면성을 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민 설득도 물론 이제 같이 첫째는 주민 설득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지금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약 130만 톤 정도를 처리한다고 했을 적에는 한 그 대체 매립장을 만든다고 했을 적에는 약 한 6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600에서 한 7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 상태를 전부 다 이 매립장 업체들한테 하라라고 했을 적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와 연계를 해서 지금 계속 기재부나 환경부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일부를 지금 우리가 50%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재정적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기재부랄지 환경부랄지 좀 국회의원들 분하고 같이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령 노력이 돼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이제 주민들 설득이 또 남아 있는데 그 양면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좋다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저희가 환경부 기재부 또 그 국회 쪽하고 계속 지금 설득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협의체 입장에서도 뭐 나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좋아 그러면은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설득이 우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같이 지금 그런 방안은 우선 지금 강구는 나왔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 거기서 항상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우리 남산 폐석산 담당하는 직원분들 서로 사실은 거기 안 가려고 하고 거기서 좀 빨리 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도 들리고 하는데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생을 하는 만큼 그만큼의 또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민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위해서 써주시는 환경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결산감사 질의인 것 같은데 결산감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1번 금마 17페이지 금마 서동 생태 관광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계속 배우고 있는데 아까침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셔서 지금 기타 사업비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계속비로 2월 될 텐데 지금 이 실시 설계 완료된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이 미뤄지거나 할 일은 없을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식물학습원 에코 캠핑장 생태 놀이터를 23년도까지는 저희가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까지 이 사업이 되는데 24년도부터는 그 보시다시피 그 테마파크 부분이 상당히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상당히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좀 보완해서
생색 숲 개념으로 조금 더 그렇게 좀 입혀보려고 지금 24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이 안착이 되고 생태숲 나머지 부분에다 생태숲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현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관련돼서 그런 숲 조성할 때 현재 있었던 저수지 인근에 뭐 많은 동식물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고 찾아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피해 안 가도록 네네. 24년까지 네. 잘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으며 협의체하고도 예. 면밀히 계속 연계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에 손진영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19페이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좀 추진 실적에 보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으로 36억 7,900만 원 정도로 적혀 있고 지금 12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또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면은 저감 사업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으로 나눠져서 진행돼 있고 아까 전에 손진영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추진 실적 아래에 각자 나눠서 사업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금액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계속비 2월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인 건지 왜냐면 지금 그 중간 세부 사업 예산 부분을 봤을 때 중간에 세 개의 보급 사업, 보조 사업, 보조금 사업 이 세 개가 껴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의 차이가 틀린 건지 확인하려고 했다 보니 같은 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개의 사업은 또 뒤에 있는 4번으로 친환경 20페이지의 4번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인 걸로 좀 오해를 할 수 있고 이게 금액 부분에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왜 그러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9페이지에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 그러니까 총괄적인 금액이 1,190대 36억인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과 예산을 했던 12페이지에 있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는 어린이 통학 차량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 설명에 대한 경유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 어린이 통학 차량 부분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빼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아마 앞에하고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지금 뒤에 봤을 때는 같이 들어가서 금액 부분에 합계가 돼 있고 예, 또 앞에서는 또 예산액에 또 합계가 아니라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어린이 부분이- 통학 차량 LPG 어린이 통학 차량 부분을 노후 경유차 배출까지 사업에다 같이 포함시켜서 네, 맞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보고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안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 총 계와 앞에 예산서상 계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뭐 나중에 합쳐서 보고하시거나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어떤 방식으로 발송이 되었는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공고를 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속식지에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는 익산 다이롬 소식에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업들이 저희가 진행될 때는 익산 다이롬 소식에다가 넣어서 저희가 그 카카오톡 쪽이나 이런 쪽에서 바로 시민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소식지나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됐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저희가 또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네. 개별 통지도 또 저희가 또 해드립니다. 네, 개별 통지라는 방법은 그 차량이나 그 대상자들한테요. 네네 예. 서면으로 보내는 서면으로. 아, 네. 혹시 그래도- 문자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정보들이 따로가 없을까요? 우편으로 넣어드리기도 하고. 우편으로만 예. 혹시 문자나 혹은 연락 전화 혹은 그 다른 방법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으시지 않은지. 지금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좋은 익산시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익산 다이론 부분을 친구 초과로 해주신다면 그때 변화되는 소식들을 바로 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또 어떤 공고나 아니면은 주요한 어떤 그런 그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이 천연가스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보들을 좀 빨리 신속하게 좀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셨던 대로 다이로움을 익산 시민들이 다 넣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익산 시민들이 다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지금 그럴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친구 네, 추가로 돼 있는 인원도 예. 시민의 거의 극소수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따로 등록이 돼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 네네. 이제 연락을 하는 게 그냥 공고나 소식지에 올리는 것들 뭐 다른 분들이 직접 찾아서 자기가 직접 하는 부분 힘들다 보니까 네네.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지 않을까. 네네. 그 부분이 마무리 대책의 미완료 사업으로 들어가고 이제 더 빠르게 지금 손진영 의원님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네네. 단순히 신차 출고 문제로 폐차 지연된다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 예. 그리고 금액도 계속 줄여가면서 예. 금액 처리가 안 되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게 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예, 부분이고 지금 신차 출고 문제로 폐차 지연 발생하는 거랑 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판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신차 출고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1년을 넘어서 뭐 30개월까지 도달하는 차량도 있는데 네.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 사업 추진이라고 되는 부분에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건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그냥 출고 지연되니까 그냥 계속 기다릴 것인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이 수립돼 노후차 있으신지. 폐차 부분은 대부분이 신차가 출고되어야만이 네. 그분들이 폐차를 합니다. 근데 신차 출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어떤 그 자동차 사회에다가 어떻게 저희가 조금 뭐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 회사의 어떤 그 부품적인 문제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걸 또 빨리 출고시켜 달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돼 있는데 출고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산은 계속 깎아 들어갈 거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줄어들 거다 보니까 그냥 계속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 개월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30개월이라든지 1년 뒤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에 대한 걸 여쭤 보려고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반도체 생산을 단순히 기다리고 그냥 얘기 한번 했고 그냥 진행되는 것들을 기다리겠다라는 것보다 예산을 손진영 의원님께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은 계속 저번에도 감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네네. 그 부분에 비해서 이번에도 사업대량이 저번 업무보고 7월달에 했던 업무보고 때보다 증감이 그렇게 소폭 증가한 거지 막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마무리 대책으로 향후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를 간단하게라도 서술해 주시면 좋지 네, 않았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 노후경유차 이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것은 예산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축소는 될 걸 전망은 저희가 봤을 때 전망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이 부분은 좀 축소될 것 같고 친환경 자동차 구입 부분으로 예산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차량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마무리 대책에 있었으면 예, 이런 고민 없이 이런 생각 없이 같이 의원님들이 좀 더 결산 보고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며 지금 생태도시 조성에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결산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네, 송영자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까 잠시만 그 24페이지에 그 마무리 대책으로 16필지 협의 거부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네. 그 마무리대 24페이지 마무리 대책으로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사업 부지 사유지 19필지 중 3필지 협의 가능하시고 16필지 협의 거부라고 쓰여 있어요. 네네.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사업
부지가 지금 현재 함나 도시 생태주기 전체가 지금 5만 2천 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3만 3천 평방미터는 사유지입니다. 총 19필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그 소유자들한테 이것은 협의 배수입니다. 이거 저희가 뭐 수용할 수 없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다 물어봤던 거죠. 그랬더니 3필지 정도는 뭐 익산시가 산다면 팔겠다라는 거고 16필지는 니네가 돈을 얼마 주더라도 나는 지금 현재 팔 생각이 없다. 아예 그냥 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움직이지 않는 없습니다. 거는. 그래서 이렇다면 그러면 금강농산 부지 16,000평방미터로 어떤 부지를 갖고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럼 이 16필지는 이제 완전히 그냥 내놓은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이 세 필지도 어떤 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 뭐 저희가 매입을 하더라도 어떤 활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그 토지 매입비는 지금 저희가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토지 매입비는 100% 또 10입니다. 10이.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를 전액 투입해. 지금 여기 보면은 65억 중에서 45억은 국비고 19억이 우리 10이거든요. 65억 중에. 근데 토지 매입비는 전액 1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억을 지금 추가 확보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 물어보니까 지금 뭐 안 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굳이 사야 되냐 지금 현재 있는 거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런 쪽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 안 하셔도 돼요. 네. 지금 과장님 저희 지방의제 20일 관리를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희 기존에 제가 뭐 3년 전에 보건에 있을 때도 이게 지방의제 20일에서 수행하는 업무라든지 수행 과제가 환경정책과와 뭐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하는 이제 이게 과제들이냐, 용역들이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지 지금 이게 관리 부서를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네. 맞나요? 예, 저희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동안의 의제 21 부분이 대부분 치중했던 부분이 환경 쪽을 치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사회, 뭐 관광, 그다음에 환경도 포함됩니다만은 복지 부분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뤄가는 부분이 의제가 이제 지방 의제가 없어졌고요. 지속 가능 발전 협의로 협의회, 넘어갔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환경 파트에 있는 것보다는 기획예산거나 이런 쪽에서 정책 쪽에서 조금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금 내년에 뭐 조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하고 어쨌든 지금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까지는 만경강 생태 복원, 생태 풍계 구축 관련된 이런 용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희 환경정책과 관련된 용역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례가 변경되면 이제 앞으로 뭐 환경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예. 익산시 전체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런 예, 예. 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이제 부서를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리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관리 파트 넘어가는 부분, 그다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현재 제정하려고 준비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지금 파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 이 조례를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올해 어쨌든 저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뭐 다양한 이제 환경 정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3년 만에 다시 보건이 오고 나서 저도 느꼈거든요. 네네. 그동안 좀 많이 좀
체계적이어졌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나머지 끝까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번에도 용역 과제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마무리 네. 잘 할 수 있도록 좀 네. 잘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저희 에코 캠핑장 그 주변에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학습원이랑 생태 놀이터가 이 에코 캠핑장을 이용하는 주층이 아니잖아요. 대상이 그렇잖아요. 학습원이랑 놀이터가 주 이용하는 층이 캠핑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그 전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대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캠핑장에 연계돼서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캠핑장의 특징이 고기를 굽는다든지 캠프파이어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에 그냥 일반적으로 놀러 오신 놀이터에 방문하신 관광객들은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왜냐면 웅포도 똑같거든요. 웅포도 캠핑장을 가신 분들은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든 뭐 겨울에 추워도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불을 피우던 놀이터에 놀던 그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거길 단순히 둘레길로 걷고 놀이터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민원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이제 용역을 실시 설계를 하고 계시니까 네. 캠핑장과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예, 있다. 애초에 할 때 예.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서 네.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서미덕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결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계장 임연순, 식품위생계 차용민 계장, 식품안전계 이홍현 계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 예산 집행 실적, 주요 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107쪽)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자료 작성 기준일은 9월 30일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1억 7,625만 8천 원이고 집행액은 10억 1,209만 9천 원으로 집행 비율은 86%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서 NS쿡페스트 및 대물림 맛집 행사 운영 1억 7,300에 집행 비율이 57.9%인데 10월 20일 날 행사 개최를 완료하고 100%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의 904만 5천 원의 집행 비율은 30.5%인데 11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서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7천만 원의 집행 비율이 74.4%인데 1차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 예산에 대해서 2차 사업을 진행 중이고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8쪽입니다. 식품 위생관리의 식품안전관리 중에서 식품위생교육 지도 홍보 사업비 9,700만 원의 집행 비율이 71%인데 이 예산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2월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예산 2천만 원도 집행 비율이 70%인데 이 예산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그 인력 운영비 예산 4,608만 7천 원의 집행 비율이 37.6%인데 그 익산식품교육문화원 그 운영 전문 인력 시간 선택제를 5월에 채용한 관계로 집행 비율이 저조합니다. 109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2022년 주요 업무 결산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성으로는 리모델링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지원으로 그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개관이 지연되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11월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유생업소 관리입니다. 그 대상 업소는 음식점, 카페 등 총 6,733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그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대해서 도 재난지원금 80만 원을 5,277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역 우수업소 지정 및 물품 지원을 66개소를 실시하였고 그 방역 지침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 점검을 8,79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업소 행정 조치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NS 쿡페스트 및 대물림 맛집 행사 운영입니다. 그 사업 개요는 하묘읍에 위치한 할인퍼스트 키친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에서는 12억 7,300이고 그다음에 할인에 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으로는 익산시에서 각종 행정 지원과 그 대물림 맛집 홍보, 그다음에 시식 코너, 문화관광, 로컬 푸드 홍보 코너를 운영하였고 NS 쿡페스트에서는 요리 경연대회 및 미식 투어, 미식 로드, 미식 라이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일자는 10월 20일이었고요. 추진 근거는 2019년 5월 30일 날 그 익산시와 NS 홈쇼핑이 그 NS 쿡페스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공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가름하고요. 마무리 대책으로는 그 NS국 행사 그 개최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 및 결과 보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115쪽입니다. 음식, 식품, 교육, 문화원 운영입니다. 사업 위치는 그 중앙동 익산역 앞에 있는 구 K2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그 총 3층 건물인데 저희가 유생과에서 2층과 3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5,523만 2천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그 배달형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인 청년 공유주방 운영과 그 건강과 요리를 담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열린 공간 푸드 스튜디오 운영, 유형별 목적에 맞는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 공간 세미나실 운영을 사업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2월 9일 날 공포하였고 5월 16일 날 그 전문 인력인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였으며 5월 달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6월 22일 그 청년 공유주방 운영자 3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6월에는 주방 설비 및 가구 구입을 완료하였고 그다음에 8월부터 지금까지 그 청년 공유주방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11월에 준공 완료하고 그다음에 익산 다이로운 공유주방 운영자 사업자 등록 및 이제 영업을 11월 중에 개시하며 저희가 음식식품교육문화원 개관을 11월에 저희 2, 3층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1층까지 다 완료되는 내년도 1월 말에서 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 익산 다이롬 청년 공유 주방 및 세미나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익산 대표 음식점 운영입니다. 사업 예산은 5,632만 원으로 시비와 식품진흥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익산 대표 음식점인 대물림 맛집과 향토 음식점 선정 운영하고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대표 음식점 홍보 리올렛을 두 번에 걸쳐서 14,600부를 제작하고 익산역 등 주요 관광지와 행사장, 읍면동 다중 이용 시설에 배부하려 하였습니다. 2월에는 그 시범 업소인 산촌가든에 대해서 향토 음식점 지정을 하였고 5월에는 익산 향토 음식점 홍보 현판 7개와 5개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8월에는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및 향토음식 실무위원회 기간이 완료가 돼서 재구성 및 위촉 완료하였고 9월에는 향토음식 시범업소 종류에 따른 향토음식점 모집을 하여서 4개소가 접수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2022년 향토음식점 선정 심의를 11월 달에 하고 또 11월 중에 2022년 대물림 맛집 선정하고 그다음에 대물림 맛집과 향토음식점에 위생용품 등 홍보물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익산 대표 음식점을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행사장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사업 예산은 1,25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임의용 숙박업 등 1,728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2,099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점검 내용은 영업자 위생관리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9건을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영업신고 및 지휘승계 신고 처리 24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자 위생교육을 3회에 걸쳐서 468명 실시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422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오수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13명에 대해서 13명이 1,028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공중 지속적인 기도 점검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업소 현황은 영양사 없는 어린이 급식소와 영양사 급식소 포함 253개소입니다. 사업비는 6억 3천으로 국비와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온강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사업 내용은 어린이 급식소 대상 영양 안전 위생관리 지원과 식단 개발, 올바른 식습관 배양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등록 급식소에 대해서 1,123개소를 순회 방문 지도하였고 방문 교육 사업으로는 등록기관 방문 교육과 맞춤형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화 사업으로는 병아리 체력장 운영과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 그다음에 편식 예방 채소 탐색하기, 우리 지역 먹거리와 함께하는 건강한 간식 습관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등록급식소 순회 방문 지도 및 교육 사업 정보 제공도를 지속 추진하고 식재료 가격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식단 구성을 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2억 4,425만 8천 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 등 5,468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으로 음식점 유세 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 10개소 3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음식점 유세 등급 지정업소 물품 지원 118개소에 대해서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심식당 신규 지정 및 기존업소 사후 관리로 183개소에 대해서 3,965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13개소 1차 13개소 7,445만 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 사업으로 식품 위생업소 영업 신고 및 지휘승계 처리 1,701개소를 실시하였고, 재난 배상 책임보험 대상 관리 업소에 대해서 963개소 공문을 발송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75개소 수질 검사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으로는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교육과 간소한 상차림 권장, 식습관 개선 운동 홍보 279개소를 실시하였고, 나트륨 당뇨 줄이기 홍보 사업 40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2023년도 모범 음식점 62개소를 11월 중에 지정하고, 그다음에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물품 지원 193개소에 대해서 4,4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안심 식당 지정업소 물품을 추가 지원 30개소에 대해서 3,3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2차 사업으로 3개소에 대해서 2,349만 6천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0쪽입니다.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대상 업소는 일반 음식점 등 7,911개소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유통식품 관리로 식품 제조 가공업, 식품 판매업 등 128개소 지도 점검하였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 91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돼지 열병 관련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5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적객업소 관리로 식품 적객업소 810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사업은 식품 적객업소 및 집단금식소 353개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38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맞춤형 현장 교육과 홍보를 71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수거 검사 사업으로는 유통식품 중 GMO 어린이 기호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위해서 조사를 위해서 157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 중에서 잔류농약과 방사능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45건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식품 조리 판매업소 1,549개소를 지도 점검하였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교육을 7회에 걸쳐서 70명 실시하였습니다. 마무리 대책입니다.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 이용 시설 특별 점검을 10월에 이제 점검하였습니다. 이게 작성 기준일이 9월 30일입니다. 김장철 등 계절별 유통식품 지도 및 수거 검사를 11월에 25개소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 위생과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더욱 노력하는 위생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송영자 의원입니다. 119페이지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추진 실적으로 보시면 이제 13개소를 실시하셨고 마무리 대책으로도 보면 이제 3개소 실시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올해 지금 총 16개소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아까 107페이지에 집행 실적을 보시면 예산이 74.4% 진행되었고 약 1,8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대로면 이제 12월에 아까 다 집행이 되는 금액이 되겠죠? 예, 다소 작은 거의- 잔액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올해 지금 아까 2차에 3개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제가 그 행감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매년 자부담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고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좀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럼 올해는 어떻게 그래도 많이 신청이 된 건가 봐요. 집행을 다 된 거 보니까. 총 예산을 가지고 연초에 모집해서 시행하는데 중간에 사업자가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기한 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모집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한 사업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집행을 다 하셨으니까 수고하셨다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장님 저희 푸드 서비스 선진화 사업이 이제 저희 국도 12 매칭 사업이잖아요. 저희 식사 문화 개선 사업 이게 예산이면 크진 않는데 예산이 본 예산에는 600만 원이었다가 이번 결산 때는 440만 원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뒷페이지에 예산서 108페이지 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저희가 추경에 뭐 이렇게 증액한 사안은 없는데 1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산이 좀 변동이 있는 거는 네. 그 국도비 보조 사업이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이게 두 건 다 네. 변경 내시 된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외 추경에 약간 변동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회 추경에 저희가 우리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를 인상했나요? 좀 난해하네. 네, 어차피 이게 뭐 국도 12 매칭 사업이 있는데 뭐 변경 예시라든지 이런 변경 사안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네네. 그 비곤에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면 이게 왜 예산서랑 지금 왜 다를까 지금도 저희들이 찾아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품교육문화원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좀 잘 이끌어 갈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이게 제가 재차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공유 주방과 이거에 특별하게 크게 확연하게 차이 난다는 사업은 아닌데 이게 우리 위생과가 계속해서 이걸 이끌어가고 담당을 해야 하는 건가 관리 주체가 저는 뭐 청년 공유 주방을 담당하는 청년 센터라든지 일자리 정책과 청년 정책계에서 앞으로 이걸 좀 더 청년 정책과 사업을 더 연계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런 거는 그 부서와 함께 협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맞고요. 이제 원래 우리 집행부의 취지는 원래 거기를 중앙동을 좀 음식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사실은 그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은 안 된 거예요. 어려움이 지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그쪽 부서하고 해서 청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쪽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무 공간도 청년센터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게 청년들이 지금 사업주들이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그 공간들을 이제 청년들에게 좀 활용할 수 있게 청년센터하고 청습하고 이거 좀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해야지. 이 정작 청년 공유 주방 운영자들을 모아놓고 운영하면서 청년 정책의 전문이 아닌 우리 위생과 우리 기자님과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에는 좀 전문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서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시간 선택 임기제 다급 2분도 그럼 뭐 청년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들을 뭐 관리를 그런 분 관련된 분이시긴 하세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런 분들을 그런 네, 분으로 네, 채용은 네. 하셨어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자격을 갖추신 분을 채용하였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홈플러스 롯데마트였나요? 저희 거기도 이제 청년 주방 사업을 했는데 사실 크게 기대를 했지만 큰 성과는 못 낸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2의 그런 롯데마트 청년 주방이 되지 않을까 좀 미리 우려가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익산 대표 음식점 운영 116페이지 질의사항입니다. 네, 네.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 음식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대물림 맛집은 몇 군데? 14개소입니다. 14개소요? 네. 21년도하고 변동이 없는가요? 아, 저희가 그 NS쿡 페스트를 운영하는 관계로 사실은 10월에 그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11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몇 개 업소씩 반드시 선정해야 된다.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그건 건 없어요? 없습니다. 네네. 대신 연 1회에 한 번씩은 네네. 연일에 선정하려고 한 번은- 하시는 예,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향토 음식점은 몇 개인가요? 현재 향토음식점 11개소입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11월 정도에 뭐 선정을 하게 되나요? 네. 작년하고 네. 차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네. 그럼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물림 맛집에도 들어가고 향토 음식점도 들어가는 음식점 예, 있습니다. 여부가 있죠. 몇 개 네. 정도나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나요? 2개? 한두 군데 정도 예, 있나요? 식당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고요. 네, 두 예, 군데가 예. 되겠습니다. 네. 2개. 두 군데. 겹쳐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맛집 선정을 하는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 음식점 뭐 선정위가 다르고 네네. 심의 절차가 다르고 네, 이분들이 또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내고 향토 음식점에도 이렇게 네, 네. 공모를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선정을 하다 보니 네네. 그렇게 겹치게 된다는 얘기신 예, 거죠? 예. 예. 근데 이제 보니까 전체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라온 거 보니까 대물림 맛집하고 향토 음식점에 주 메뉴, 부 메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주 메뉴가 여러 개 식당이 주로 되게 많이 겹치더라고요. 여기 표기된 그거. 주 메뉴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네네. 주 메뉴가 11개 업체면 한 5개 업체가 비슷한 주 메뉴가 있게 되는데 네네. 이것도 혹시 그 선정을 하실 때 고려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대물림 맛집 같은 경우는 네. 그 집만의 고유한 품목 네, 메뉴 네, 네. 메뉴가 있고요. 향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그 마마 닭볶음탕을 권장을 해서 그 메뉴를 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 주 메뉴를 특화해서 네네. 마마 닭볶음탕이라고 네. 익산에서 많이 나는 마와 고구마, 그다음에 네. 고구마 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향토 음식점이니까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이나 농축산물을 통해서 네네. 식재료를 사용하고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 메뉴가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순두부찌개라든가 이런 우호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빼더라도
익산을 주로 방문하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여기가 익산의 대물림 맛집이에요. 향토 음식점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가 나올 때 메뉴가 너무 많이 겹치게 되면 외지 방문객이 봤을 때는 여기는 똑같은 메뉴가 이렇게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메뉴 선정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냥 의견 겸 네네. 해서 뭐 판단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 해서 저희가 네.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네. 지금 우리가 1년치에 2022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와 하반기를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 의식점을 보니까 일반 음식점이 3,723 개소. 이 상반기 때는 지금 결산해 보면 3,736. 그죠? 네네. 계속 보면은 휴게 음식점이나 이 음식점들이 단란주점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네. 네, 원래 지금 물가 상승이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 뭐 점포들이 이렇게 막 늘어나는 이유가 또 뭡니까? 이제 요즘에 코로나 풀리면서 좀 더 신청을 하시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그 식당이나 그다음에 이런 휴게 음식점, 카페 수시로 이렇게 아니 그래도 개업하고 폐업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전에 2021년도, 2020년도, 19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폐업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네, 비교적- 그런 업소들이 있었죠. 예, 예. 그럼 그 지표가 좀 나와 있어요?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NS 쿡 페스티벌 그 예산이 뭐 행사를 처음에 추계를 잡았을 때 행사 일시를 9월달에 잡는다는데 10월 중순에 했어요? 말 10월 정도에? 10월 20일 날 20날 시행했습니다. 했잖아요. 10월 네네. 20날. 이유는 이 사유는 뭡니까? 그때가 또 그 코로나 2차가 다시 막 저희가 이제 연기했어요? 네네 8월에 회의할 때 9월에 잡았었는데 코로나 재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시점에서 근데 일단은 그걸로 인해서 20일로 제가 바꿨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시식을 하면서 되게 그냥 장사가 잘 되시는 그 대물림 맛집 거기에서 다 나오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여기 혹시 여기 뭐 행사 비용을 받았냐 안 받고 무료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예산을 봤을 때 대물림 맛집 행사에 7,500과 NS 쿡 페스티벌에 9,800 결국은 우리 익산시의 돈으로 한 거예요? 12로? 100% 아닙니다. 다 1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시 예산만 저희가 표기를 했고요. NS 측에서도 8억 정도 예산을 소요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시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12로 다 해줬냐는 얘기죠. 시식은 저희 10위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봉사식으로 나와야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재료비를 한 집당 10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장사 잘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하시기 때문에 대물림 맛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물림 맛집이라는 건 등록 기준이 뭡니까? 대를 이어서 33년 이상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을 대물림 맛집으로 지정을 합니다. 결국은 그 분들한테도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홍보를 했네요.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하시는 그런 부분인데 자부심을 갖고 와서 봉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해줬고 저희가 그 일단은 시식비, 행사 전에 네네. 1억 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1억 200만 원을 행사 전에는 무엇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을까요? 그 NS 측에 와서 보셨지만 요리 경연장에 있는 큰 텐트 있었잖아요. 예? 요리 경연장에 있는 돔 텐트, 큰 그런 텐트. 텐트도 저희들 비용으로 다 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NS에서 해주진 않고 그분들이 원래는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저희 시로 유치하기 위한 그 작은 노력의 하나입니다. NS 측에서는 8억 원 이상의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야 뭐 그분들 홍보를 한 것이고 결국 우리 비용으로 다 부스도 해놓고 거기 행사에 대한 지원도 다 해줬다. 저희는 부스 텐트비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물림 맛집 시식비라든가 야외 화장실 이런 지원을 했습니다. 이 돈 말고 더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NS 뭐쿡 페스티벌의 예산은 1억 7,300으로 12가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서는 들어간 거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들어간 거 같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제 저희가 뭐 국화꽃 정원을 조성해 달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풀을 좀 깎아달라고 한다든가, 그 정도의 협조를 요청을 했고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조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쨌든 저희 익산에서 하는 이 NS쿡 페스타를 처음 했잖아요. 그리고 네. 몇 년간 준비를 했다가 코로나 이후로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점들에서, 그리고 첫 해라는 점에서 이제 NS 측과 우리도 그렇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뭐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도출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행사를 진행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전체 의원님들 거의 다 행사장 다녀오셨잖아요. 저희들이 네네. 뭐 성황리에 잘 기대했던 것만큼 뭐 잘했다라고 보도하시는 언론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뭐 홍보가 부족했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 이후 뭐 성과라든지 그리고 뭐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들, 그리고 내년에 뭐 한다면 또 뭐 새로운 것들을 또 해서 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혹시 네네. 이제 초에 계획이 나오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봉호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기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